리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슈퍼맨을 한 번 더 봤습니다. 평일이긴 해도 저녁에 300석이 넘는 상영관에서 저 혼자 봤다는 게 충격이었으나 덕분에 조용하고 쾌적하게 감상했습니다. 확실히 리뷰는 리뷰대로 했으니 이번엔 뼛속까지 슈퍼맨의 팬으로 홀가분하고 마음 편하게 가서 그런지 의외로 재밌게 봤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던 것보다 전개가 더 빠르고 막힘없이 시원시원해서 보는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관람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얘기는 리뷰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상에서는 어디까지나 슈퍼맨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스포일러를 가득 담아 이런저런 수다를 떨어보고 싶습니다. 리뷰의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께서 스파이더맨이 떠올랐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게 제임스 건 감독이 추구한 새로운 슈퍼맨의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영화 속 슈퍼맨은 악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나 우상 같은 존재라면 다크나이트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잭 스나이더 감독의 슈퍼맨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세상으로 내려온 예수의 이미지를 한층 노골적으로 투영해 몇 차례의 순환을 거듭하면서 고뇌와 번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클래식한 슈퍼맨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인 밝고 긍정적인 캐릭터인 반면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은 굳이 이 꼴을 당하면서까지 세상을 구하고 지켜야 하나라는 초월자의 인간적인 고민을 보여줍니다. 단적인 예로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마사가 슈퍼맨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길 소망하면서도 애초에 빚진 게 없으니 꼭 그럴 이유는 없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요소가 하나하나 모이는 바람에 일각에서는 잭 스나이더가 묘사한 슈퍼맨에 반감을 갖기도 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슈퍼맨을 영화로 옮기는 게 더더욱 어렵다는 걸 새삼 확인하게 됐습니다. 마냥 선하고 정의로운 캐릭터로 그리기엔 시대가 변했고 변한 시대에 맞추기엔 슈퍼맨이 가진 상징성이 너무 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셈입니다. 이때 용감하게 새로운 슈퍼맨의 연출에 도전한 사람이 바로 제임스 건입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의견에 불과하지만 제임스 건의 슈퍼맨은 클래식한 슈퍼맨에 가깝되 유일한 희망이나 우상도 아니고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이 보여줬던 초월자의 인간적인 모습과도 다른 의미에서 인간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를 입히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잠깐이나마 인간의 부축을 받고 괴물을 상대할 때조차 자비를 잊지 않고 다람쥐 한 마리의 생명도 놓치지 않고 제멋대로 구는 강아지도 돌보고 다른 메타휴먼들과 교류도 하는 등에서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느라 슈퍼맨의 위험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두 번째 관람으로 더 재밌게 봤으면서도 슈퍼맨이 좀만 더 강하게 나왔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근소로도 절대 만족 못해서 야구세 정도는 보여줬어야 하지 않나 싶다가도 솔직히 이것만이 슈퍼맨이다라고 정의한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슈퍼맨은 영영 나올 수 없으니까 맞다 틀렸다 보다는 각자의 관점에서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는 게 이상적이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메타휴먼 중 최강이라고 한 건 틀림없는 데다가 나중에 파워 밸런스를 고려하면 흥미진진한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위안을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게 제임스 건의 슈퍼맨이 파격적으로 보인 이유 중에서도 결정적이었던 건 클래식 슈퍼맨으로 회귀하면서 놀랍도록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리뷰에서는 이걸 결점으로 지적했고 지금도 제임스 건의 의도와 별개로 보면 결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 의도만 놓고 말하면 이거야말로 제임스 건이 슈퍼맨을 통해 주장하고 싶었던 바의 정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크나이트 이후의 슈퍼히어로 영화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워낙 파급력이 세다 보니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중심으로 한 마블의 여러 영화들도 다크나이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슈퍼히어로의 고뇌와 갈등이라는 소재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아울러 관객들은 그런 캐릭터들을 보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우린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선택과 판단이 틀리진 않았는가 따위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윈터 솔저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했던 말 맞다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선과 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뉘어진 건 변함없는데 서로가 자신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와중에 누군가는 선으로 위장해 있을 수도 있고 진정한 선이 모략에 빠져 악으로 몰릴 수도 있으며 일순간에 선이 악으로
악이 선으로 뒤바뀌기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졌으나 좀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에 그런 시대상을 반영해 인기를 얻었고,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은 초월자조차 인간과 다를 게 없이 극심한 혼란에 휘말린 광경을 담았습니다. 제임스 건의 슈퍼맨은 이 지점을 파고들어 이제 선과 정의는 망설임 없이 행해져야 한다고 일갈합니다. 클락의 모습을 한 채로 슈퍼맨으로서 로이스와 인터뷰하던 장면에 제임스 건의 저 주장이 역력하게 묻어나와 신중론으로 압박하던 로이스에게 슈퍼맨은 격노하면서 고민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죽는다고 받아칩니다. 좀 위험해 보이는 태도 같긴 해도 선과 정의의 기준이 확고하다면 사정 따위 가리지 않고 실천해야 한다는 건 조심스레 동의합니다. 이 영화가 노골적으로 연상시키는 전쟁이 어떤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면 슈퍼맨 같은 과감한 결행이 절실하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배트맨 비긴즈의 한 대사와 닮았던 너의 선택과 행동이 지금의 너를 말해준다는 것도 흔히 하는 말로 경종을 울립니다. 아마 제가 둘의 인터뷰 장면을 보면서 로이스에게 짜증이 났던 이유도 슈퍼맨에게 감정을 이입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과연 슈퍼맨의 판단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주관에 따라 갈릴 테니 제가 감히 뭐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슈퍼히어로의 고뇌와 갈등이라는 소재가 고책화되다 못해 피로도까지 불러온 마당에 다시 본연의 슈퍼히어로 장르로 돌아가 슈퍼맨다운 캐릭터를 묘사할 수 있는 당위성으로 삼은 안목은 역으로 매우 참신해 보입니다. 설사 저처럼 단순하고 1차원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지언정 질릴 대로 질린 슈퍼히어로 장르에 새로운 슈퍼맨을 새롭지 않은 슈퍼맨으로 제시해 태초로 회귀한다는 발상은 대단하지 않나요? 조커에서 한번 겪었기 때문인지 의외로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비교적 얌전하게 슈퍼맨의 각본을 쓴 제임스 건이 역시나 발칙하게 건드린 것도 있으니 바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슈퍼맨의 기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슈퍼맨의 친부모가 슈퍼맨을 지구로 보낸 이유가 기존의 영화와는 완전히 달라 충격을 선사합니다. 솔직히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라며 부정했던 게 저만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루터가 조작한 줄 알았고, 루터의 입에서 조작이 아니란 말을 듣고도 안 믿었지만 제임스 건은 마지막까지 천연덕스럽게 응 사실이야로 결론을 냅니다. 개인적으로도 꽤 놀랐던 건 맞으나 이것도 슈퍼맨은 바꾸지 않으면서 슈퍼맨을 바꾸는 발상이란 측면에서 획기적인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슈퍼맨의 파격적인 기원이 묻히고 이민자로 대입하는 시선이 많아진 게 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슈퍼맨을 이민자로 비유하는 게 새삼스럽다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즘 전 세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그 이민자와 슈퍼맨을 겹치기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로이스가 슈퍼맨이 자신과는 다르다고 여기다가 고향에 있는 마이티 크랩 조이스의 포스터를 보고 자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장면이나 시기와 교만과 욕망에 빠져 인간의 간악한 내면을 여과 없이 내뿜은 루터와의 대비 등을 통해 자신은 누구보다 인간이라고 울부짖는 슈퍼맨을 보면 이민자의 처지와 동일선상에 놓게 되기도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데다가 심도 있게 다루지도 않은 편이라 슈퍼맨은 이민자라는 화두에 눈길이 가진 않습니다. 이것도 깊게 들어갔다가는 한바탕 난리가 날 수도 있어 당당하게 비겁함을 인정하고 이만 생략하는데,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반이민 정책의 앞잡이 같은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영화 속의 슈퍼맨은 현실에서 논란이 되는 이민자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뜻이니까 절대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엔 개인적으로 슈퍼맨의 정체성에서 이민자보다 제국주의의 유산이라는 게 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슈퍼맨의 친부모가 뒤에 남긴 말에는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침략하고 지배할 때의 마인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당했던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호주의 경우는 일명 도둑맞은 세대라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원주민의 아이를 강제로 입양해 백인 사회에 동화시킨다느니 개화시킨다느니 하는 말로 포장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백인 남성이 흑인 여성을 강간해 낳은 혼혈아가 많았다고 하니 슈퍼맨의 친부모가 한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덧붙여서 이런 맥락으로 슈퍼맨을 보면 요즘 영화답지 않게 슈퍼맨을 비롯한 주요 캐릭터를 모두 백인이 연기한 것도 설명이 됩니다. 심지어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루터가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마저도
슈퍼맨과는 또 다르게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이는 동시에 진정한 반성은 개나 줘버리는 일부 백인들의 모렴치한 꼴이 엿보입니다. 아무래도 슈퍼맨이 좀 심심할 수도 있는 캐릭터란 걸 벌충하고 싶었는지 제임스 건은 다양한 조연을 등장시켜 슈퍼맨에게 필요한 재미를 더합니다. 리뷰에서도 제가 이것만큼은 칭찬했을 정도로 효과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 건 가이 가드너입니다. 쟤는 헤어스타일부터 눈길을 앗아가더니 약간 양아치 같은 느낌도 나서 반지가 주인을 잘못 찾아간 것 같다가도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 얼른 다른 작품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로이스에게 슈퍼맨의 정체를 능청스레 까발리는 장면까지 해서 나올 때마다 개그 타율이 좋았던 것도 가이 가드너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메타몰퍼는 저한테 큰 반전을 준 캐릭터입니다. 개봉 전에 공개됐던 이미지를 봤을 때는 거의 최종 보스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슈퍼맨보다 더 착하고 순수한 인간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 슈퍼맨을 풀어주는 것도 그렇고 아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것도 그렇고 말투와 목소리를 들어봐도 사람이 그냥 선하고 순진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2부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반전을 줬습니다. 클래식 슈퍼맨의 2부와 슈퍼맨 리턴즈에서 2부의 역할을 한 키티도 겉으로만 보면 그저 루터의 뒤나 졸졸 따라다니는 백치 같은 캐릭터지만 악랄하기 짝이 없는 루터와 다르게 은근히 착한 마음씨도 갖고 있어 루터 몰래 슈퍼맨을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의 2부도 뭔가 있을 거란 건 알았으나 시도 때도 없이 찍은 셀카가 결정적인 증거로 돌변할지는 몰랐습니다. 부디 지미와 예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슈퍼걸은 진짜 확 깨는 캐릭터였다는 게 내년에 나올 영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분명 예전에 영화로 봤던 슈퍼걸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술에 찌든 꼴로 나타나는 게 아주 가관이더군요. 크립토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슈퍼맨과 슈퍼걸이 명확하게 대비되고 있어 과연 자신의 사촌과는 또 어떻게 다른 캐릭터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 참고 삼아 드라마를 한번 보고 싶지만 어느새 시즌6까지 그것도 각 시즌마다 최소 20화 안팎이라 난감하네요. 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루에 한 편씩 보다 보면 슈퍼걸이 개봉하기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죠.